반갑습니다. 선희쌤의 마음동행 심리상담가인 이선희입니다. 우리는 왜 늘 관계에서 흔들릴까요? 사랑을 시작하면 불안이 먼저 올라오는 이유는 또 뭘까요? 상대가 아니라 이건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애착은 관계의 문제처럼 사실 보이지만 사실은 훨씬 더 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애착의 끝이 어디인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자기 수용과 자기 신뢰 회복으로 통합 마무리라는 주제로 애착 유형의 8번째 시리즈 이야기해 볼게요. 피디님, 오늘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왜 우리는 애착을 타인과의 문제라고 느낄까요? 애착 문제는 늘 연인이나 부모 때문인 것 같아요. 아우, 근데 그거를 빼놓을 수는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자꾸 이제 부모의 원가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원가족을 빼고 사실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가장 눈에 보이는 관계이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거는 관계 속에서 흔들리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상대는 사실 방아쇠일 뿐이고 핵심은 그때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애착 문제는 늘 연인이나 부모님 때문에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계속 흔들리는 우리의 신경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대는 원인이 아니라 내 안의 애착을 자극하는 어떤 계기, 요소일 뿐이고, 그래서 애착은 타인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원하지만 나 자신을 나는 그렇게 못해주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왜 혼자 있으면 더 불안해질까요? 누군가 없으면 더 공허하고 불안해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약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연습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뭐 상담을 하셨던 어떤 분이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 관계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하다가 선생님, 그것도 숙제가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할 것 같네요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되게 갑자기 뭔가 딱 현실적으로 부딪혔을 때 당황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곧 나에게 아주 솔직해지는 시간이다. 이 순간 나를 떠나는지 곁에 주는지, 이게 애착의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 괜히 더 공허하고 불안해지죠. 이걸 취약함이 아니라 연결의 기억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에 혼자일 때 충분히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누군가를 찾는 겁니다. 회복은 혼자 있어도 또 나와 연결되는 연습에서 시작이 됩니다. 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어디서 생기나요? 왜 늘 비슷한 관계를 반복하게 될까요? 그쵸. 비슷한 패턴을 하다 보면은 이전에도 그랬고, 뭐 예를 들어서 연애 경험도 마찬가지잖아요. 꼭 비슷한 걸로 헤어지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이제 익숙한 방식이 곧 안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설사 좀 불편해도 몸은 알고 있는 어떤 패턴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변화는 이해가 아니라 다른 안전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왜 또 이런 사람일까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반복의 근원을 신경계의 익숙함이라고 설명을 한다면 몸은 편안함보다는 아는 패턴을 먼저 안전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복은 이해가 아니라 새로운 안전 경험을 반복하는 겁니다. 애착 회복은 누구 책임인가요? 그럼 이건 온전히 저의 몫일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책임이 아니라 선택에 가깝습니다. 남이 나를 바꿔주기를 기대하는 대신에 나는 나의 안전기지가 되는 선택입니다.
어른인 거죠. 내가 안전기지를 선택하겠다. 나는 오늘 이걸 선택하겠다. 그 선택은 아주 작아도 충분합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이건 전부 제 탓인가요? 애착은 처음엔 선택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회복은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인 겁니다. 책임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돌보는 권한의 문제, 선택이니까요. 자기와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건 뭔가요? 나와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말이 잘 와닿지 않아요. 음, 나와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말 좀 막연하게 들리기는 합니다. 불안할 때 사실 외면하지 않고 실수했을 때 다그치지 않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즉, 내가 나에게 가장 일관된 편이 되어주는 거죠. 결혼을 왜 합니까, 사실? 내 편을 만들고 싶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평생 내가 내 편을 해주기 시작한다. 내가 제일 듣고 싶은 말,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한다면 일관되게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불안했을 때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것, 실수했을 때 나를 공격하지 않는 것, 즉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내 곁에 남아주는 경험, 그게 애착 회복의 아주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힘들 때도, 내가 제일 초라할 때도 내 곁에 남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나와 함께 해보는 경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결국 애착의 완성은 무엇인가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한 문장이요? 어려운데요? 애착의 완성은 누군가에게 완전히 의존하지 않아도 혼자서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됐나요? 그때 관계는 덜 두렵고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한 문장으로 다시 압축해 드릴게요. 애착의 완성은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혼자서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관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 PD님 오늘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내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말이 되게 따뜻하고 든든하게 들린 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대하듯이 저 자신도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내 편 대주는 거. 네. 그죠? 자, 이렇게 애착은 누군가를 붙잡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안한 나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더 나에게 안전한 사람이 되어 보셔야 됩니다. 그 연습이 이렇게 많이 쌓일수록 관계는 덜 흔들리고 마음은 더 단단해지게 되니까요. 당신의 회복을 여기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채널, 마음을 잘 돌보는 채널, 선희쌤의 마음동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